믿기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밥만 줄였을 뿐인데 공복 혈당이 140에서 95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하면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빡세게 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당뇨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제일 먼저 밥부터 줄이자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거든요. 흰 쌀밥을 반 공기 정도 줄이고 반찬은 예전처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 수치는 그대로였고 때로는 더 오르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밥은 줄였는데 혈당이 잘 안 떨어져서 답답하셨던 적 있으시죠? 아버님도 한참을 힘들어 하셨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밥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겁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이나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당뇨라고 하면 밥을 적게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하지만 밥을 조금만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 반 공기를 먹더라도 그것만 먼저 드시면 혈당은 금세 올라가고 인슐린은 무리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뇨는 점점 더 악화가 되게 되죠. 반대로 나물이나 미역국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먼저 드시고 밥은 나중에 천천히 드시면 혈당이 훨씬 덜 오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식사 순서 효과입니다. 아버님은 매 끼니마다 채소를 먼저 드시는 습관으로 공복 혈당이 160에서 110으로 내려갔다고 하십니다. 반찬은 그대로였고 운동도 특별히 늘리진 않으셨다는데요. 딱 식사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처럼 식사 습관은 약보다 강력한 생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5분 만에 후다닥 먹고 일어나면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왔는지도 모른 채 급하게 혈당을 올립니다. 반면에 꼭꼭 천천히 씹고 20분 이상 여유 있게 식사하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도 천천히 반응해서 훨씬 안정됩니다. 당뇨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먹는 속도 하나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더 위험한 건 무심코 드시는 가공식품입니다. 어묵, 햄, 튀김류 같은 음식에는 혈당을 자극하는 당분과 트랜스지방,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 아니라 췌장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염증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이 지속되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해지려 먹는 반찬이 되려 몸을 해치고 있는 셈이죠. 반대로 당뇨에 도움이 되는 대표 성분으로는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주고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을 도와 당을 더 잘 처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금치, 브로콜리, 아보카도 같은 채소들이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나물이나 해조류는 가격도 부담 없고 어르신들이 매일 쉽게 챙겨 드실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결국 당뇨를 이기는 식사는 양이 아니라 질의 싸움입니다. 많이 드시느냐 적게 드시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고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정리해보면 아버님이 바꾸신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식사 순서입니다. 밥부터 드시던 습관을 바꿔서 꼭 채소부터 드시기 시작하셨고 나물이나 쌈채소, 미역국 같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가장 먼저 드셨습니다. 둘째, 탄수화물 비중 줄이기입니다. 밥은 반 공기 이하로 줄이시고 대신에 단백질, 반찬이나 채소 비중을 확 늘리셨습니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줄이면서도 배가 고프지 않게 구성하시는 겁니다.
셋째, 천천히 드시기입니다. 예전엔 5분에서 10분 만에 후딱 드시고 일어나셨는데 지금은 최소 20분 이상 꼭꼭 씹으시면서 천천히 드십니다. 이렇게 해서 좋아진 두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병원에서는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한다고 했고 약도 인슐린도 계속 써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약을 끊고도 혈당이 안정된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끝을 따고 혈당을 재고 식사할 땐 늘 탄수화물을 걱정하고 외식이라도 하면 혹시 설탕이 들어간 건 아닌가 불안해지고 이게 바로 많은 당뇨 환자들의 일상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상을 뒤집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 한 분 68세 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처음 진단받을 당시 혈당 수치가 190mg/dl를 넘었고 당화혈 색소도 8.1%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약 복용은 물론이고 인슐린 치료까지 권했습니다. 그런데 박 어르신은 인슐린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평생 주사를 맞으며 살 자신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게 식생활 개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건 아침 식사였어요. 기존엔 빵이나 떡을 간단히 드셨는데 그걸 전부 바꿨죠. 귀리죽, 삶은 달걀, 삶은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반복했고 쉬운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하셨죠. 2달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 아래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더 이상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약 없이도 안정된 혈당이 유지되자 병원에서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당화혈 색소가 6.3%까지 떨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할 수 있더라. 약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의 기적 같다라고요. 이 사례 하나만이 아닙니다. 74세 정만수 어르신은 당뇨 진단 후 혈당 수치 250을 넘기며 병원에서 입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식사 때마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흰쌀 대신 현미와 병아리콩을 섞은 밥을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가공된 음식, 튀긴 음식, 단맛 나는 간식은 아예 끊었습니다. 물도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며 몸속 노폐물을 빼주는 데 집중을 했죠. 어르신은 매주 일요일마다 체중을 기록했고 체중이 5kg 줄자 혈압도 혈당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1년이 지나자 정 어르신은 주치의에게 이 정도면 당뇨 전 단계로 회복된 셈이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음식 조절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나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고 인생 태도의 문제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똑같이 약을 먹고 식사 조절을 해도 누구는 좋아지고 누구는 안 좋아질까? 그 차이는 바로 진짜로 바꿨느냐 아니냐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채소를 먹어요 하시는데 알고 보면 튀긴 채소전, 설탕 들어간 나물 반찬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 계시고요. 간식을 끊었어요 하시는데 그런데 과일은 매일 3개에서 4개씩 드시기도 합니다. 당뇨를 이긴 분들은 먹는 음식 하나하나, 움직이는 습관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 나이도 많고 해봐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진 않나요? 이미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분들에게 이 사례들이 말을 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제대로 바꾸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를 완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를 조절하고 누그러뜨리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는 드시는 것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같은 밥을 드셔도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식사 순서가 왜 중요한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밥 양도 줄였고 단 것도 안 먹는데 식후 혈당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혹은 검사 결과는 나빠졌는데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 많은 분들이 식사량이나 식단에만 집중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순서는 놓치고 계십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면 혈당 반응이 확 달라진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 증명이 됐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와 일본 도호쿠 대학교 연구팀이 당뇨 전 단계인 성인들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를 하셨을 때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 상승폭이 30에서 40%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먼저 먹은 채소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몸도 더 안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쉬운 예 하나 들어볼게요. 흰 쌀밥 한 공기를 그대로 먹는 것과 먼저 나물이나 오이나 두부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것, 이 둘은 혈당 그래프가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전자는 먹자마자 혈당이 치솟고 후자는 완만하게 천천히 오르죠. 즉 식사 순서는 우리 몸 안에서 혈당의 속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반찬은 대충 몇 젓가락 드시고 밥부터 숟가락으로 퍼서 드시진 않으셨나요? 국부터 한 입 떠 드시고 밥을 술술 넘기듯 드시진 않으셨나요? 이런 습관이 쌓이면 아무리 건강식을 해도 혈당 조절은 어려워집니다. 이제부터는 바꿔보셔야 합니다. 밥상 앞에 앉으셨을 때 가장 먼저 손이 가야 할 건 채소 반찬입니다. 깻잎, 나물, 오이 무침, 상추, 김치 이런 채소류를 두세 젓가락 충분히 드신 후 그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고기류를 꼭꼭 씹어서 드신 후에 마지막에 밥이나 국수, 떡 등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밥을 덜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 개선으로 연결됩니다. 체중이 2-3kg만 줄어도 혈당이 크게 안정되는 건 당뇨를 겪는 분들이 직접 체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사실 이건 새롭고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도 입맛은 나물로 드리고 밥은 천천히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모든 식습관을 확 바꾸긴 어렵습니다. 처음엔 깜빡하고 밥 먼저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채소로 돌아가서 채소를 먼저 드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순서 하나만 바꾸는 것, 그게 당뇨 관리의 시작입니다. 당뇨는 복잡한 병 같지만 실은 아주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약을 줄이거나 수치를 낮추고 싶다면 이제 식사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만 지켜도 매일 드시는 밥상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밥보다 반찬에 먼저 손을 대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당뇨는 맞서 싸우는 병이 아니라 잘 다루면 편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채소나 해조류의 많은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고, 밥을 먼저 먹었을 때보다 채소를 먼저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한다고 표현을 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천천히 드시는 습관이에요.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해서 과식을 막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도 혈당 수치를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만들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도록 좋은 정보 알차게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